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해서 경찰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건진법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도 김 여사를 수행했던 전 대통령실 행정관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과 경찰 모두 김 여사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세현 기자입니다.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 수사관들이 국토교통부에서 파란 박스를 들고 나옵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오늘 오전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양평군청과 고속도로 용역업체, 경동엔지니어링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국토부는 2017년부터 경기 하남시와 양평군을 잇는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2년 차인 지난 2023년 5월 고속도로 종점이 돌연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뀝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가 강상면 일대 땅을 소유하고 있어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고속도로 게이트 의혹이야말로 대통령이 말한 이권 카르텔의 온상이다. 철저하게 조사해야 된다는 얘기가. 논란이 커지자 국토부는 사업 전면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습니다. 야당과 시민단체 등은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등을 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고 공수처는 지난해 7월 경찰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지 10개월여 만인 오늘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고속도로 종점을 옮기도록 지시한 윗선이 누구인지 밝혀내는 게 수사의 핵심입니다. 한편 건진법사를 수사 중인 서울 남부지검은 최근 대통령실 제2부속 비서관실 전 행정관 조모 씨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를 통해 김 여사에게 건넸다는 다이아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찾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 씨는 앞서 디올백 사건 당시 최재형 목사와 연락을 주고받은 수행 비서였습니다. JTBC 이세연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 이 한마디 드라마 대사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합니다. 김건희, 원희룡, 최은순. 그 이름만으로도 언론이 뒤집히고 국민 여론이 폭발하는 이유, 바로 오늘 이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진실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검찰 수사, 특검법 통과까지 모든 것이 그녀로 향하고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뜨거운 분노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둘러싼 특혜 의혹. 경찰은 김건희 일가 소유 부동산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동시에 검찰도 김건희를 수행했던 전 대통령실 행정관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고삐를 당기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 중 첫 번째 물꼬가 트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쯤에서 멈출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동시에 움직였다는 것은 수면 아래에서 이미 엄청난 정보가 공유되었거나 아니면 정치 권력의 압박이 해소됐다는 뜻입니다. 지금껏 숨죽였던 사정기관들이 한꺼번에 칼을 빼든 이유는 하나. 이제 감출 수 없는 진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미 김건희를 피해자 조사 대상으로 소환하려 했지만 김건희 측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이유가 가관입니다.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 아니, 대선 핑계로 사법 절차를 회피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도 대면 없이도 조사받거나 재판에 응했습니다. 왜 김건희는 예외입니까? 네, 써셨네요. 일단 몇 가지 좀 체크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팩트 위주로 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에요. 종점 변경이나 시점 변경이 전체 한 14개 정도 예타가 있었다라고도 여당 의원님 중에 한 분이 말씀을 주셨는데, 14개 예타 중에 과연 그러면은 대통령 부부 이해상충과 관련되어 있는 토지가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이 사안은 종점을 변경하는데 대통령 부부 일가의 땅이 그곳에 있는 걸 알고 갔느냐, 또는 종점을 변경했는데 보니까 대통령 부부 일가의 땅이 있는 걸 인지했느냐, 이 두 경우를 다 가정을 해보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통령실에 해명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 10월 6일 국감장에서 질의를 마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대통령실에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좀 글씨가 좀 작은데요. 요지는 그렇습니다. 제가 지적을 했던 그 병산리 일대의 땅은 선산이다.
두 번째는 그 관리를 위해 일부 형질 변경이 있었다. 뭐 이 정도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자, 저 중에 저기가 제가 지적을 했던 땅인데 저 가운데 묘지가 어디 있습니까? 묘지 없습니다. 묘지가 없는데 어떻게 선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님? 선산에 묘지가 없는데 그걸 선산이라고 부릅니까? 자, 근데 선산이 어디서 발견되냐면요. 다음 장 한번 넘겨보세요. 저 오른쪽이 제가 그 창고에서 민원을 제기했어요. 김중식이란 분이 이 땅의 주인도 아닙니다. 창고를 만들고 부채도를 내달라 해서 부채도를 냈대요. 근데 거기서 170m 더 올라가는 곳까지 부채도로가 났어요. 이거를 왜 돈을 더 들여서 뭐 적어도 몇 천만 원 들어갔을 것 같은데 이 도로를 왜 170m 더 뺐을까? 나중에 보니까 여기에 산 147-1이라고 하는 곳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가족묘가 있는데 또 그 산 그 임야는 그 가족의 땅은 아닙니다. 친척들의 땅인 거죠. 그러면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제가 지적했던 곳은 선산이 아닙니다. 제가 팩트가 틀렸나요? 틀렸으면 지적해 주세요. 계속 말씀하십시오. 예. 자, 두 번째 이 Q&A 자료 설명을 해달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Q&A 자료 도로국장님 오늘 좀 힘드시겠지만 잠깐 나와주세요. 네. 이 Q&A 자료 여기 허위 사실이 담겨 있죠. 제가 지적했던 내용이 빠졌었기 때문에 국장님 제가 이거 뭐 고발하진 않을 테니까 솔직히 허위 자료가 담겨 있습니다. 허위 사실이 체크 잘 못하셨죠? 그 확인 결과라고 된 부분은 저희가 네, 체크 잘 못하신 거죠? 네. 했던 부분이라서 저희가 미처 체크하지 못했습니다. 네, 체크 못하신 겁니다. 실은 이 공무원들이 작성하는 공문서라는 거는 자칫 잘못하면은 허위 공문서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이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공무원분들 생각해가지고 진짜 이 형법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할까 하다가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보다 제가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그냥 말았어요. 공무원들은 밖에 계신 공무원분들도 지금 듣고 계시지만 성실 의무와 복정 의무 사이에서 상충이 될 때는 성실의 의무를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판례에도 이런 상충의 경우가 생기는 경우에는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도록 돼 있어요. 제가 이 사안들을 왜 지적을 하냐 한번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네, 준비가 되면 여기는 종점 인근에 있는 김건희 여사 일가 모친 최은순 일가의 땅들입니다. 뭐 ESIND 이게 뭐 은순 개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ESIND 등 여러 군데가 있어요. 이곳에서 6개의 지구에서 개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전체 500m 미만에서 관련된 가족들의 땅과 관련돼 있는 곳들이 상당수 개발 계획이 세워져 있고 어떤 곳은 또 진행이 됩니다. 자, 이런 곳에 남양평 IC를 통해 가지고 갈 수 있는 곳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백안리, 공리지구 잘 알려져 있죠. 교평지구, 이 교평리에 또 가족 일가의 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빈양지구,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자, 전체 지도 한번 볼까요? 저희가 전체 그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땅들을 대략적으로나마 그냥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략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일대에 있는 강산면 병산리의 상당수의 땅과 또 제2순환 고속도로 화도 양평간 고속도로가 완성이 된다는 가정 아래 저기에 있는 땅과 또 서울 양양고속도로 그 인근의 땅과 그리고 출발점인 송파 쪽의 땅 뭐 이런 것들이 상당수 보인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희가 14개의 사례 중에서 예전에 이명박 정권 때 저희가 그 ICR 만들다가 대통령 일가의 땅이 발견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국토부는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일가의 땅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경제성 분석이니 뭐니 이걸로 국민들을 호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해주기 때문에 왜 이걸 못하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 보고가 된다고 하니까 좀 자기 보고가 써서 국민들이 의혹 없도록 만들어주는 게 장관님과 부처의 일 아니겠습니까? 6월 국회 본회에 김건희 특검법 통과가 임박했습니다. 이미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고 본회의 상정만 남았습니다. 검찰은 다급해졌습니다. 특검이 출범하면 지금까지의 봐주기 수사, 직무유기 논란이 수면 위로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15가지 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양평고속도로, 명품 가방, 삼부토건까지
김건희를 둘러싼 의혹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중 어느 하나만 사실이어도 대통령 부인의 자리에서는 물러나야 마땅합니다. 검찰은 지금 명분을 쌓고 있는 겁니다. 특검 출범 전까지 최소한의 수사 성과라도 내놓아야 향후 책임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입니다. 특검법이 통과되면 강제 수사도 소환 조사도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검찰이 김건희에게 다시 출석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말했습니다. 수변 구역이라 개발이 불가능하다. 법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지을 수 없다. 하지만 이 말이 거짓이라는 게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제 한강 인근 수변구역 안에서도 아파트 단지가 개발되고 있고 개발 이익도 막대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양평 병산리보다 한강과 더 가까운 지역에도 아파트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법조문을 보면 수변구역은 주거형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될 경우 해제될 수 있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도 완화되고 이방권자는 양평군수입니다. 즉, 그 지역 행정권자가 마음만 먹으면 개발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행정권자, 양평군수는 누구입니까? 국민의힘 김성교 전 군수. 대통령이 허가를 잘 줬다고 자랑하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김건희 일가가 보유한 땅이 개발이 안 되는 쓰레기 땅이라면 왜 꾸준히 매입했을까요? 수십 년간 소유권이 늘어나고 교통호재가 생길 때마다 추가 매입. 이건 단순한 보유가 아니라 명백한 개발 준비입니다. 공흥지구.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수많은 의혹을 낳았던 바로 그곳. 최윤순 씨는 이 지역에서 개발 이익 수백억 원을 챙겼고 개발 부담금조차 내지 않으려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병산리 사건, 이상하리만치 그 패턴이 똑같습니다. 1. 교통 인프라 호재 등장. 2. 토지 매입 가속화. 3. 개발 사업 시동. 4. 군청과 협업. 5. 분양 혹은 매각으로 수익 실현. 여기서 의심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겁니다. 공흥지구가 제1의 개발 프로젝트였다면 병산리는 제2의 공흥지구를 꿈꾸는 시나리오였던 겁니다. 스위치모터스 주가 조작. 김건희 계좌의 47%가 주가 조작 시기 전체 금액에 포함됐다는 뉴스타파 보도. 하루 거래량의 27.6%를 혼자서 소화한 계좌. 이 정도면 수사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갑자기 소액 투자자 91명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김건희를 수사하지 않는 대신 개미들을 들쑤시는 이 시점. 도대체 누굴 위한 수사입니까? 검찰은 김건희, 최윤순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이 최소 23억 원에 달한다는 보도를 아직까지 부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오랫동안 취재해 온 기자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김건희 수사는 처음부터 제대로 진행됐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개미들만 조사합니다. 권력자는 멀쩡하고 시민들만 피를 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우리는 기억합니다. 권력 앞에 모두가 무력했던 그 시절을. 하지만 지금 다시 묻습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법 앞에 평등한가요? 장관님, 솔직히 도시개발 사업 추진 과정 잘 모르시죠? 도시개발요? 네. 저는 장관님이 대장동 1타 강사도 하시고 이번에 양평 1타 강사로도 나서셔가지고 무슨 해박한 지식이 있으신 줄 알았는데 오전에 답변하시는 내용 쭉 듣다 보니까 기본적인 개발 과정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오전에 박정아 의원께서 이런 슬라이드 보여주셨어요. 제가 똑같이 만들어봤습니다. 이 고속도로 분기점, 양평 분기점 근처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이렇게 점점이 있는데 전부 수변구역 안에 있고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안에 있어서 개발이 안 된다. 그래서 이 질문 답변을 제가 타이핑을 쳐봤는데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그래서 건폐율은 20%고 용적률 80% 이하고 단독주택도 짓기 어려운 땅이고 수변구역이라서 더 안 된다. 그래서 고속도로가 근처에 난다고 하더라도 개발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혜 의혹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장관님이 요 바로 밑에 답변을 이렇게 하세요. 맞다. 수변구역이라서 개발 금지돼 있다. 용도 변경도 불가능하고 법을 바꾸지 않는 한 금지된 곳이기 때문에 개발될 우려 자체가 없다. 이렇게 오전에 답변하신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이거 맞는 말입니까? 일타 강사 장관님? 한강수계법 5조 여기 보면요. 개발 행위를 유발하거나 등등 용도지역 지구 등을 수변구역에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라고 해서 새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없도록 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관님, 수변구역은 개발 도시개발 사업이 전혀 안 됩니까?
예를 들면 아파트 개발 불가능합니까? 법을 안 바꾸면? 오전에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구체적인 용도 구역에 따라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쪽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속도로가 지나는 산입니다. 거기에 창고를 지을 수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개별 용지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은 용지에 일률적으로 따라서 아파트가 달라진다고 된다 안 말씀을 된다. 하셨어야죠. 네? 아까 수변 구역이고 보전 구역이어서 개발이 법을 안 바꾸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혜 의혹은 있을 수 없다. 합리적으로 우리 토론하자 제어를 말씀하셨잖아요. 축약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불가능한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아까 오전에 무슨 뜻인지 답변하신 거- 모르겠는데요. 뭐가 불가능하다는 건지. 대통령 처가가 보유하고 있는 병산리 땅이 도시개발 사업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어느 아파트 땅이? 개발 불가능합니까? 어느 땅이요? 병산리 땅이요. 아까 그 땅이 앞에 하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요. 17개, 3개 수변구역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20개 필지. 도시개발 사업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자, 이 공동주택, 음식점, 숙박시설 등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틀린 말씀입니다, 장관님. 이런 엉터리 해명이 지금 이 사건을 계속 키우고 있는 거예요. 일타 강사 장관님. 사면 보여주시죠. 수변계 구역이 해제가 불가능하다? 법을 안 바꾸면 왜 불가능합니까? 많은 해제 사유가 있습니다. 한강수계법 제4조 2항. 예를 들어서 하나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5호에 주거형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이 되면 수변구역 해제됩니다. 건폐율, 용적률도 완화 가능하고요. 아파트 개발도 가능합니다. 이거 입안권자가 양평군수입니다. 국토계획법 보시면 주민 입안 제한도 가능합니다.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시죠? 넘어가 주세요. 관리지역이니까 안 된다? 관리지역은 국토계획법상 보전과 개발 함께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보전관리구역도 관리구역이고요. 3만 제곱미터 미만 관리지역은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로 개발 가능합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55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 처음 들어보세요? 이 법문은 처음 봅니다. 사례로 얘기해 볼까요? 넘겨주시죠. 대통령 처가 땅보다 훨씬 한강에 붙어있는 현대 성우 3차 아파트라고 하는 개발지역이 있습니다. 개발 완료된 곳인데요. 여기 보이세요? 국토부가 제공하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의 수변구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발 중인 그 바로 옆에 병산 2지구는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인데 지금 한강하고 더 가까워도 아파트로 개발 중이에요. 어떻게? 양평군이 허가해줘서. 어딘지 보실래요? 넘겨주세요. 의원님, 이런 곳들이에요. 들어보세요. 혹시 현장 가 보셨나요? 예, 들어보세요. 한강하고 훨씬 가까운데도 이 박스 안에서 다 개발이 되고 있고 막대한 개발 이익을 남기고 있다. 넘어가서 자 그러면 지금은 들어보세요. 남한 강변 질의 땅을 시간입니다. 얘기하고 계시고 지금 산에 있는 위원장님 땅을 얘기하고 멈춰주세요. 있잖아요. 시간 멈춰 주십시오. 시간이 잘 안 답하는 멈춰지니까. 장관의 시간을 답변을 제지해 멈춥니까? 주십시오. 잠깐만요. 장관의 네. 답변을 제지해 주십시오. 저의 질의 시간입니다. 예, 그럼 질의하시고 장관님 잠시만 저는 답변 미리 했습니다. 예. 1분 더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항상 미안해한다고 하는 대통령한테 허가 잘 내줬다고 그렇게 홍보하고 다니는 국민의힘 김성교 군수. 이 수변구역 얼마나 해제 열심히 해왔는지 아십니까? 실제로 해제가 많이 되기도 합니다. 양평군이 열심히 해가지고요. 근데 이런 개발을 물론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아주 유능한 부동산 개발업자들만 공무원들 꼬셔서 이렇게 인허가 받고 개발할 수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분이 누군지 아세요? 넘겨주세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입니다. 이 유명한 이사 잘 아시죠? 개발이익 남기고도 개발 부담금 빵원 내려고 했다가 지금 문제가 된 바로 그 공흥지구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여기는 심지어 팔당대청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 안에 들어가는 땅이에요. 정말 개발이 어려운 땅이죠. 근데 여기 아파트 지어서 100억 원인가요? 개발이익 남겼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최은순 씨는 이 병산리 땅을 수변구역이든 보전관리지역이든 능히 개발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양평 스캔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고속도로 스캔들 정말로 의심스럽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거기 중심에 서 있는 분이 다른 분이 아니고 최은순 씨 일가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최은순 씨 일가가 공흥지구와 정말 비슷한 방식으로 이 병산리 땅에다가 제2의 공흥지구, 강상지구 만들려고 했다고 의심합니다. 왜냐하면요, 패턴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공흥지구, 교통인프라 개선 기대되는 순간 땅을 바로 삽니다. 인프라 개선 이루어지고 나면 바로 도시개발 사업 추진 착수합니다. 양평군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얘기 잘 풀고 돈 법니다. 다음,
강상면 병산리 한번 보실까요? 중부내륙고속도로 개통되는 시점부터 토지 매수 시작합니다. 양평 구간 개통되고 IC 개통되고 거사입니다. 급기야는 사위가 대통령되고 나서 서울로 20분 만에 갈 수 있는 고속도로 자극당에서 5분 내에 올라탈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무엇을 할까요? 이분들이 공흥지구처럼 입지구대 뚫고 양평군 인허가 받아가지고 도시개발 사업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공흥지구하고 비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개발이익 남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회의하고 의심하고 해명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답변을 들으실 마음이 아니신 것 같은데 짧게 답변하겠습니다. 장관님, 이미 예. 그런 말씀하지. 김건희, 최은순, 윤석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특검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진짜 심판은 국민의 몫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가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